방콕 공항에 도착한 순간 두 여성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공항에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그들의 표정은 모두 불안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데요. 어째서인지 짐도 없이 피곤한 얼굴로 앉아있는 수많은 태국인들을 보며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되는데요. 두 여성이 태국에는 왜 왔고 태국 공항 안은 왜 이렇게 사람들로 붐비는 걸까요? 한국과 태국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한 여성의 인생을 어떻게 뒤바꿔 놓을지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하루카입니다. 도쿄대학교 언어학과에 다니는 평범한 일본 학생이에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푹 빠진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어릴 때부터 언어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특히 한글에 매료되었어요. 한글의 과학적인 구조와 아름다운 모양이 너무나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주저없이 도쿄대 언어학과에 지원했고 운 좋게 합격했답니다. 대학 생활은 정말 즐거웠어요. 특히 한국어 수업이 가장 기다려졌죠. 어느 날 수업 중에 옆자리에 앉은 친구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리사, 태국에서 온 유학생이었어요. 안녕, 나는 리사야. 너도 한국어에 관심 있니? 리사의 밝은 미소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곤 했죠. 리사는 저보다 한국어를 훨씬 잘했어요. 그녀의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어느 날 리사가 제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하루카, 나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어. 한국, 일본, 태국을 비교하는 콘텐츠야. 너도 한번 나와줄래?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리사의 열정에 이끌려 출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영상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리사의 채널은 순식간에 구독자 수가 늘어났고 그녀의 콘텐츠는 새나라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죠. 리사의 성공에 자극받아 저도 용기를 내어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제 채널의 주제는 한국 문화 소개와 일본의 역사 바로잡기였죠.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특히 역사 관련 콘텐츠는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일본인이 무슨 자격으로 역사를 논하느냐? 넌 우리나라를 모욕하고 있어. 이런 댓글들을 보며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했죠. 그러다 보니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국 팬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고 일본에서도 제 콘텐츠에 관심을 가져주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역사에 관심 있는 일본 젊은이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어요. 하루카 씨, 당신 덕분에 우리 역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 부탁드립니다. 이런 응원의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학과에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 들어왔어요. 그 학생의 이름은 다혜였죠.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한국어 수업에서 자주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하루카 씨, 한국어 실력이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게 됐어요? 다혜의 질문에 저는 제 유튜브 채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다혜는 제 채널을 찾아보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했죠. 정말 멋진 콘텐츠네요. 저도 한국 역사에 관심이 많은데 혹시 함께 프로젝트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혜의 제안에 저는 기쁘게 동의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비교하는 특별 영상 시리즈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렇게 시작해서 저와 리사, 그리고 다혜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국적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지만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건 한국 문화에 대한 사랑과 역사에 대한 관심이었죠. 매일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서로의 문화를 나누며 우리의 우정은 더욱 깊어갔어요. 방학이 다가올 때 갑자기 리사가 먼저 제안했어요. 우리 셋이서 한국 여행을 가는 게 어때? 우리의 여행 모습을 담아 특별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다혜와 저는 즉시 동의했죠.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각자의 관심사에 맞춰 일정을 짰죠. 저는 한국의 맛집을, 다혜는 숙소를, 리사는 관광지를 담당했어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 우리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어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출발 당일 우리는 나리타 공항에서 만났어요. 리사의 눈빛이 특히 반짝였죠. 드디어 가는구나.
난 정말 설레서 어젯밤에 잠도 못 잤어. 다혜도 신나하며 말했어요. 우리가 찍을 영상들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려. 비행기에 올라 한국으로 향하는 내내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리사가 입국 심사대에서 발이 묶인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인 줄 알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리사가 나오지 않자 우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지? 리사한테 무슨 일 있는 걸까? 다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도 답답한 마음에 입국 심사대로 가보려 했지만 경비원이 저지했죠. 2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리사가 나왔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둡고 슬펐어요. 미안해, 나 입국이 거부됐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리사의 말을 믿을 수 없었죠. 왜? 무슨 이유로? 리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세한 건 나도 모르겠어. 그냥 입국이 불가능하대. 나 돌아가야 할 것 같아.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함께 계획한 여행인데 리사 없이 어떻게 계속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리사가 말했어요. 너희 둘은 계획대로 여행해. 이미 모든 게 예약되어 있잖아. 내 몫까지 즐겨줘. 리사의 강한 권유에 우리는 결국 여행을 계속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죠. 5일 동안 우리는 계획된 곳들을 돌아다녔지만 리사가 없는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어요. 여행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온 후에도 리사와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문자도 전화도 받지 않았죠. 우리는 걱정되고 미안한 마음에 계속 연락을 시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리사의 유튜브 채널에 새 영상이 올라왔어요. 제목을 보고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한국의 불공정한 입국 정책, 그들이 숨기고 있는 진실. 영상 속 리사는 우리가 알던 그 리사가 아니었어요. 한국에 대한 비난으로 가득 찬 내용이었죠. 우리는 충격에 빠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리사가 왜 이러는 거야? 다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국을 그토록 사랑하던 리사가 어째서 이런 영상을 올린 걸까요? 우리는 리사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었어요. 이대로 우리의 우정이 끝나버리는 걸까요? 그리고 리사의 영상이 미칠 영향을 생각하니 걱정이 되었어요. 리사의 충격적인 영상을 본 후 다혜와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우리의 소중한 친구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결국 우리는 직접 태국에 가서 리사를 만나기로 결정했어요. 하루카, 우리가 직접 가서 리사를 만나야 해.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다혜의 말에 저도 동의했어요. 우리는 서둘러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방콕행 비행기에 올랐죠. 비행기 안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리사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했죠. 방콕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공항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것도 대부분이 짐도 없이 피곤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태국 사람들이었어요. 뭐지?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야? 다혜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저도 이해할 수 없었죠. 우리는 용기를 내어 한 공항 직원에게 다가가 물어봤어요. 실례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이 사람들 모두 한국에서 추방된 불법 체류자들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니 우리도 당황스럽네요.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어요. 이게 리사의 입국 거부와도 관련이 있는 걸까 생각했어요. 우리는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어요. 택시 안에서 기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태국 사회 전반에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퍼져 있다는 거였죠. 요즘 한국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다던데 당신들은 한국 사람 아니죠? 택시 기사님의 말에 우리는 당황했어요. 다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저희는 일본에서 왔어요. 그치만 저는 한국 사람이고 친구는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사님은 한국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태국 사람들을 차별한다느니 불공정하게 대한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었죠. 심지어 한국 제품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했어요. 호텔에 도착한 후 우리는 인터넷으로 상황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죠.
최근 한국에서 태국인 관련 마약 사건이 크게 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많은 태국인들이 추방되었고 입국 심사도 더 까다로워졌다고 해요. 그래서 리사도 입국이 거부된 거구나. 다혜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상황이 조금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왜 한국 정부는 이 상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걸까요? 그리고 태국 정부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법 체류를 하도록 내버려 둔 걸까요? 우리는 리사를 찾아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리사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도 여전히 받지 않았죠. 우리는 리사의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노력했어요. 다행히 리사의 유튜브 채널에 있는 정보를 통해 아직 태국 본가에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리사의 집 주소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 일찍 리사의 집을 찾아가기로 했죠. 내일 리사를 만나면 꼭 이 상황을 제대로 설명해줘야 해. 다혜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도 동의했죠. 우리는 이 오해와 갈등을 꼭 풀어야 했어요. 리사와의 우정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과 태국 양국의 관계를 위해서요. 그날 밤 우리는 리사에게 할 말을 정리하며 잠들었어요.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리사는 우리의 설명을 들어줄지. 모든 것이 불안하고 걱정되었지만 한편으로는 희망도 있었어요. 우리의 우정이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 일어나 리사의 집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우리는 계속 어떻게 리사를 설득할지 의논했죠. 리사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우리의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리사가 나왔어요. 그녀의 눈이 커지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죠. 하루카? 다혜? 너희가 왜 여기에? 우리는 리사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한국에서 있었던 일, 태국 공항에서 본 광경, 그리고 우리가 알아낸 진실에 대해서요. 리사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지만 점점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나는 내가 부당하게 대우받았다고 생각했거든. 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는 리사를 꼭 안아주었죠. 리사, 우리가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을 거야. 함께 노력하면 돼. 다혜가 제안했어요. 우리 유튜브를 통해 진실을 알리는 건 어때? 태국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도 듣고 한국 정부의 입장도 제대로 전달하고. 우리 모두 이 아이디어에 동의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태국 거리로 나가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한국 대사관을 방문해 정확한 정보를 얻었어요. 리사의 언어 실력과 현지 네트워크가 큰 도움이 되었죠. 우리가 만든 첫 번째 영상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자신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고, 일부는 우리의 설명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줄 몰랐어. 리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영상을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태국인들의 이야기,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태국 젊은이들의 인터뷰, 그리고 양국 간의 문화교류 현장 등을 담았죠. 점차 태국 사회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해와 화해를 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죠. 너희 덕분에 한국과 태국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 이제야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됐어. 고마워요.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힘을 얻었어요. 우리의 작은 노력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죠. 우리는 특별한 영상을 기획했어요. 바로 한국 대사관과 태국 외교부 관계자들을 함께 인터뷰하는 거였죠. 두 나라의 입장을 동시에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이 영상은 우리 채널의 최고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통해 양국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죠. 이런 영상이 진작 나왔어야 했는데, 오해가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텐데. 다혜가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기로 했어요. 우리의 활동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현지 언론에서도 우리를 취재하고 싶어 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이것 또한 진실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전했을 때
스튜디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우리의 우정과 노력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걸 느꼈죠. 여러분의 활동이 한국과 태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행자의 이 말에 우리 셋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가 꿈꾸던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태국을 넘어 다른 나라로도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문화적 오해와 갈등을 겪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죠.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진실을 알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만 있다면 어떤 오해와 갈등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할 무렵 태국 정부에서 놀라운 발표가 있었어요. 그동안의 오해를 인정하고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사과한다는 내용이었죠. 우리는 지난 몇 달간 한국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오해와 갈등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 간의 소통 부족과 잘못된 정보로 인한 것이었음을 인정합니다. 태국 외교부 장관의 이 발표를 들었을 때 우리 셋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의 작은 노력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한국의 놀라운 문화적 영향력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더욱 높아졌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도 급증했어요. 한 태국 대학생의 사연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독학했어요. 그리고 꿈에 그리던 한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뻔했어요. 여러분의 영상을 보고 다시 희망을 얻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있다는 걸 보니 정말 기뻐요. 제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한국 문화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태국 정부는 한국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자국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국 관광객의 감소, 한국 기업들의 투자, 중단 등으로 인해 태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우리는 감정적인 대응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태국 총리의 이 발언은 양국 관계의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한국 정부도 이에 화답하며 양국 간의 문화교류와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죠.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의 유튜브 채널은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어요. 한국, 일본, 태국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의 영상을 보기 시작했죠. 구독자 수는 날마다 늘어났고 우리의 이야기는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퍼져나갔어요. 특히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영상들의 인기가 대단했어요. 한국의 음식, 패션, 예술 등을 다룬 콘텐츠는 항상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죠. 심지어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기업 문화를 다룬 영상도 큰 관심을 받았어요. 와, 한국의 모든 것이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어. 리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다혜도 기쁜 듯이 덧붙였죠. 그만큼 한국의 파워가 강해졌다는 뜻이야.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의 성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활동에 관심을 보이며 연락이 쇄도했죠. 대학에서는 강연 요청이, 기업에서는 문화교류 프로그램 자문 요청이 들어왔어요. 특히 한국의 대기업들이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그들은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서의 문화적 오해를 줄이고 싶어 했죠. 삼성, 현대, LG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과 협업하게 된 것은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하루카, 리사, 다혜. 너희들의 활동이 정말 대단해.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했어. 한 대기업 임원의 이 말에 우리는 더욱 책임감을 느꼈어요. 우리의 작은 노력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도 두렵게 느껴졌죠. 우리는 이 기회를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사용하기로 했어요. 다른 나라들 사이의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시작했고, 젊은이들에게 한국 문화의 우수성과 매력을 알리는 캠페인도 시작했죠. 이제 우리 셋은 각자의 나라에서 하지만 항상 연결되어 활동하고 있어요. 한국, 일본, 태국 사이의 문화교류와 이해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죠. 우리의 유튜브 채널은 이제 단순한 콘텐츠 플랫폼을 넘어 국제적인 문화교류의 장이 되었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국의 문화적 힘은 정말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전달할 때 세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요. 여러분도 주변의 작은 오해나 갈등을 풀어나가는데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모두가 조금씩 노력한다면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전 세계에 더 잘 알릴 수 있을 거예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들이 함께 헤쳐나가는 과정이야말로 누구보다 값진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들을 많이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감동터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